화면 2번 터치하시면 더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주제를 다뤄볼 거예요. 바로 약 복용과 정신건강의 관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로운 약을 먹기 시작한 후에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불안하거나 잠이 안 오는 일이 생겼다면? 아니면 나는 정신과 약은 절대 안 먹어 하고 거부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복용하는 약들이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정신건강, 약물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몸의 다른 질병을 위해 복용하는 일반적인 약들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약들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까요? 첫 번째, 혈압약이에요. 특히 베타차단제라는 종류의 혈압약은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프로프라놀롤, 메토프롤롤 같은 약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런 약을 드시고 나서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느끼시면 의사와 상의해보세요. 두 번째, 스테로이드예요. 관절염이나 알레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약은 기분 변화를 많이 일으켜요. 갑자기 기분이 들뜨거나 반대로 우울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파킨슨병 약이에요. 레보도파 같은 약물은 환각이나 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네 번째, 일부 심장약들이에요. 디복신 같은 약은 혼란이나 우울감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수면제나 신경안정제예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장기 복용하면 의존성이 생길 수 있고 기억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일부 위장약이에요. 시메티딘 같은 위산 억제제는 혼란이나 우울감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갑자기 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증상을 자세히 기록하세요. 언제부터 기분 변화가 시작됐는지, 새로 시작한 약이 있는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적어두세요. 둘째,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셋째, 여러 과에서 약을 받으시는 분들은 약사와도 상의해보세요.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거예요. 이제 정신건강 약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정신과 약에 대해 편견을 갖고 계세요. 정신과 약을 먹으면 중독된다, 정신이상자 취급받는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이런 걱정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대부분 잘못된 정보예요. 정신건강 약물도 다른 약들과 마찬가지로 치료를 위한 의학적 도구일 뿐이에요. 정신건강 약물의 종류와 효과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항우울제예요. 우울증뿐만 아니라 불안장애, 공황장애에도 사용해요. SSRI라는 종류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비교적 부작용이 적어요. 두 번째, 항불안제예요. 불안감이 심할 때 단기간 사용하는 약이에요. 장기간 사용하면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세 번째, 수면제예요.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는데 종류가 다양해요. 의사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치매약이에요.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약들이에요. 정신건강 약물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오해 1, 정신과 약은 중독된다. 사실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하면 중독되지 않아요. 일부 불안치료제는 의존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의사가 이를 고려해서 처방해요. 오해 2,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사실 증상이 좋아지면 의사와 상의해서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어요. 다만 갑자기 끊으면 안 되고 천천히 줄여야 해요. 오해 3, 정신과 약을 먹으면 바보가 된다. 사실 오히려 증상이 좋아지면서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해 4, 자연적인 방법이 더 좋다. 사실 가벼운 증상은 운동, 상담 등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해요. 복용할 때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처방받은 대로 정확히 복용하세요. 임의로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면 안 돼요. 둘째,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특히 혈액희석제나 심장약과 함께 복용할 때는 주의해야 해요. 셋째,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지 마세요. 효과가 강해지거나 위험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넷째, 부작용이 생기면 바로 의사에게 알리세요. 메스꺼움, 어지러움, 입마름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다섯째, 갑자기 중단하지 마세요. 중단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해서 천천히 줄여나가세요. 가족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르신이 정신건강 약물을 복용하신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감기약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치료 과정이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세요. 약 먹는 걸 보니 정말 좋아지고 계시네요. 치료받으시는 모습이 대단해 보여요.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세요. 복용 시간을 챙겨드리고 병원에 함께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함께 들어보세요.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이런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병원에 가보세요. 마이너스 지속적인 우울감이나 절망감, 마이너스 극심한 불안감이나 공황 발작, 마이너스 불면증이 계속될 때, 마이너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증상들, 마이너스 자해나 자살에 대한 생각, 정신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이런 것들도 실천해보세요.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우울감이 많이 줄어들어요. 충분한 수면, 좋은 잠은 정신건강의 기본이에요. 건강한 식단, 오메가-3,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들이 좋아요. 사회적 활동,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 관리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 기법을 배워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주세요. 정신건강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해요. 마음의 병도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언제든 도움을 청하세요. 약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정신건강, 약물에 대한 궁금증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